형들 잘 지냈어? 오늘도 숨겨진 역사의 뒷이야기를 들려주러 온 춘추관 안도령이야. 오늘은 얼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 형들은 얼평 당해본 적 있어? 나도 살면서 몇 번 의도치 않게 얼평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기분이 나쁜 일이더라고. 그렇다고 대놓고 기분 나쁘다고 막 내가 화내고 그러면 또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좀 애매하고 말이야. 그런데 형들, 황제 알지? 전근대 사회 이전에 권력의 끝판왕이라 자기 마음대로 무얼해도 될 것 같은 황제가 자신의 애첩에게 얼평을 했다가 골로 간 일이 있었는데, 이 어이없는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동진의 9대 황제 효무제야. 효무제를 알아보기 전에 그가 살았던 시대상을 먼저 설명해 줄게. 형들, 삼국지 다들 알지? 한나라가 망하고 위초고 삼국이 나눠서 싸우다가 결국 사마이의 손자인 사마염의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잖아. 근데 사마염의 진나라는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마시 집안 싸움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돼.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오랑캐들이 화북으로 밀려들어오고 진나라는 화북을 버리고 강남으로 도망가 명을 잇게 되는데, 이 시대를 556국 시대 혹은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고 강남으로 도망간 진나라를 동진이라고 부르게 돼. 훗날 효무제가 되는 사마효가 태어나던 시절이 바로 이때지. 사마효는 동진의 8대 황제인 간문지 사마욱과 간문선태후 이능용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인 이능용도 시대상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 이능용은 동남아시아 인도 쪽을 뜻하는 곤륜인이었는데 정확한 출생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 이능용은 기록상 흑인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노예로 팔려와 부모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흑인 여성이 황제의 아이를 낳기까지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지. 우선 사마옥에게는 젊어서 얻은 5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러나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거나 요절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5명의 아들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버려. 당시에는 가문의 후사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5명의 아들을 모두 잃은 사마욱은 아들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연이어 실패하게 되지. 그래서 소문이 용한 도사를 찾아가 부탁한 결과, 도사는 흑인 노예 이능용이 사마욱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 예언으로 이능용은 사마욱의 부인이 되어 낳은 자식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효무제 사마효야. 간문제 사마욱과 이능용 사이에서 태어난 효무제는 1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간문제가 죽으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이때는 아직 나이가 애매했기에 4년간의 섭정을 받게 되지. 아무래도 시대가 격동의 시대인지라 효무제는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매우 큰 시련 2가지를 겪게 되는데, 첫 번째 시련은 권신 환혼의 선양 요구였어. 환혼은 동진의 장군으로 군사를 이끌고 파촉 지역을 정벌했고, 수차례의 북벌을 통해 옛 수도인 낙양을 점령하는 등 북방 이민족 왕족들에게 동진의 위험을 보여준 명장이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군功을 바탕으로 황제의 권위까지 위협하는 권신으로 성장하게 되지. 황제의 권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권력을 손에 넣은 환호는 당연히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황제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황제에게 구석과 선양을 요구하며 대놓고 황제 자리 찬탈을 보인 그의 꿈은 동진의 충신 사한과 왕탄지가 시간을 질질 끄는 사이 환혼이 병으로 죽으면서 다행히 마무리되지. 황제 자리를 빼앗길 뻔한 첫 번째 시련 이후 2번째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비수대전이었어. 효무제가 환혼과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던 사이 북조에서는 저족 출신 북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북조를 통일하기 시작해. 뛰어난 군사적 식견과 정치력으로 화북을 통일하자 북연은 이참에 천하통일 해버리지 하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비수로 쳐들어오지. 참고로 이 비수대전은 뭐만 하면 100만을 외쳐대는 전 근대사의 숱한 전투들 중에 정말로 100만을 동원했다는 의견이 있는 몇 안 되는 전투 중 하나야. 어쨌든 화북을 통일하고 1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오는 북연 앞에서 동진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았어. 그러나 하늘이 북연을 돕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운명이었을까? 북연의 천하통일을 호언장담하던 100만 대군을 동진이 극적으로 물리치고 말지. 이렇게 황제를 뺏길 뻔한 첫 번째 시련과 나라가 망할 뻔한 2번째 시련을 무사히 넘기고 꽤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던 효무제는 어느 날 후궁들과의 피로연을 열게 되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안 들었는지 술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자신의 애첩 장귀인을 향해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마땅히 폐출되어야 한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린 여자애로 가고 있다"는 망언을 하고 말지.
사실 효무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술자리 농담이었을지 몰라도 듣는 장귀인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쁘고 설마 진심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것을 잊은 효무제는 그날 밤 분노에 찬 장귀인이 술에 취해 잠든 효무제의 얼굴을 이불로 질식시켜 죽어버려. 죽을 때 불과 35세의 나이로 여러 시련을 버티며 나름 동진을 안정시킨 것 치고는 너무 허무한 죽음이지. 어쨌든 오늘의 교훈, 얼평은 황제도 죽는다. 알겠지? 형들도 함부로 얼평하고 다니면 안 돼. 참고로 효무제를 질식사시킨 장귀인은 주변에 뇌물을 뿌려 효무제가 가위에 눌려 죽었다고 둘러대고 살아남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 형들. 나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